탕.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밤 11시.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서 말이죠. 58살 사서 이은희가 서가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다른 누군가의 피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각딸각. 구두 소리가 마루바닥을 때릴 때마다 은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기 있다.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15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요. 과연 평범한 도서관 사서 이은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은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남의 작은 마을, 오래된 공립도서관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80살이 넘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그리고 책 냄새가 배어든 공간. 이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58살의 그녀는 이 도서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모습은 전형적인 마을 사서였습니다. 털털털. 은희는 늘 하던 대로 서가의 먼지를 털기 시작했어요. 문학, 역사, 과학, 각 분야별로 정리된 책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9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수였죠. 민수야, 오늘은 어떤 책을 찾니? 은희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공룡책이요. 어제 읽던 책 다 읽었어요. 그래. 참 대단하구나. 여기 새로 들어온 공룡, 고감이 있단다. 은희는 아이에게 책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스치는 묘한 긴장감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어요. 몇 명의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고 계셨죠. 은희는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은희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이 작은 마을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차종이었어요.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서관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희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책상 서랍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오후 5시.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이용객이 나간 후 은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자 일반적인 사무용품들이 보였습니다. 볼펜, 클립, 메모지. 하지만 은희의 손은 서랍 맨 아래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지하 창고의 낡은 캐비닛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먼지를 쌓고 있던 가방이었죠. 은희는 가방을 만져보지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치 언젠가 올지도 모를 그날을 위해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창고에서 나온 은희는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엔 차 안에 남자가 은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은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평범한 사서 이은희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조용한 공간 속에 감춰진 비밀이 곧 세상으로 나올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과연 이은희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검은 차의 정체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 더욱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은희 사서의 진짜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은희는 평소처럼 도서관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창밖의 검은 차 때문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주차장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차였겠지. 은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업무를 시작했어요.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신간을 진열하고 독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오전 10시경이었어요. 도서관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고 급한 소리였어요. 은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 그곳에 서 있던 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30대 초반의 아들은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연락도 뜸했고 한국에 올 일도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은희가 다가가려는 순간 지훈이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를 떠나세요. 절대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엄마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들, 그들이 알아버렸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것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너 혹시... 죄송해요, 엄마.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엄마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 도서관 밖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벌써 왔네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지훈아, 안녕히 계세요. 엄마. 지훈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나갔어요. 은희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서관 앞에 검은 승용차 세 대가 서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차도 포함해서 말이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15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요. 그녀는 재빨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빠르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책 정리 완료. 휴관합니다. 문자를 보낸 휴대폰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 창고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의 캐비닛을 여는 순간 은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이은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며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도서관 2층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간이 말이에요. 과연 은희가 숨겨온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들 지우는 왜 엄마를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여행 가방을 여는 순간 은희의 기억이 1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의 그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산하 특수기관의 정보분석관 이은희. 암호명 라이브러리안이었죠. 가방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며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낡은 청바지와 운동화, 검은색 가디건. 평범해 보이지만 극수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이었습니다. 칼이나 총탄도 막아낼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밑에서 나온 건 더욱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각국의 화폐, 그리고 암호화된 USB 여러 개. 마지막에는 작고 가벼운 권총도 하나 있었습니다. 은희는 옷을 갈아입으며 2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지하실도 확인해봐.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가방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작은 배낭에 넣고 나머지는 다시 가방에 담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창고 한쪽 구석에는 15년 전에 만들어둔 비상통로가 있었어요. 도서관 건설 당시 설계도에도 없는 은밀한 통로였습니다. 은희만이 알고 있는 탈출구였어요. 하지만 그 통로로 향하기 전에 그녀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의 낡은 책장을 밀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극비 자료들이 담긴 USB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은희가 중얼거렸어요.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창고를 찾은 거예요. 저기다. 여기 계단이 있어. 은희는 재빨리 USB를 챙기고 비상 통로로 향했어요.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지훈이를 이용해서? 통로 끝에는 마을 뒷산으로 연결된 출구가 있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이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서관 쪽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도서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도망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산소까지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역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은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쫓기는 몸이 된 거예요. 그녀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된 도주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지훈이 왜 그들에게 협박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요. USB 속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 해외 로비 자금, 그리고 몇몇 기업의 불법 거래 내역까지. 공개되면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려다가 목숨을 위협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한 마을의 사서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이 위험에 따진 이상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은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수상한 남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은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전면전이 시작된 거네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은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USB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물러난 은희는 마을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15년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익힌 모든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서로서의 습관이 이때만큼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도를 보고 경로를 분석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말이죠. 일단 시내로 나가야 해.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골목을 돌 때마다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 쓰레기를 버리는 아줌마, 자전거를 타는 학생. 모두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은희의 경험으로는 너무 완벽했어요. 그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배치했다고? 은희는 놀랐어요. 자신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도착한 은희는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택시 기사가 그녀를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이미 사진이 돌았구나.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배달 오토바이 같았지만 은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편의점으로 들어간 은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오토바이가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인사했어요.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은희가 대답하며 계산대 근처의 CCTV 화면을 힐끗 보았어요. 오토바이 기사가 헬멧을 벗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뒷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그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렸어요. 휴대폰이 없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고 교통편도 막혔고 게다가 얼굴까지 노출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은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마을의 폐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 가면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을 거야. 폐가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어요. 은희는 큰 길을 피해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등산객들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걷는 동안 은희는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폐가에 도착한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낡은 한옥집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은희는 배낭에서 물과 간단한 식료품을 꺼냈어요. 항상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훈이는 안전할까?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 USB를 꺼내보며 은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자료라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은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그때 집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몸을 숨기며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산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찾았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이 결국 이곳까지 추적해온 거였습니다. 은희는 재빨리 배낭을 챙겼어요. 폐가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대나무 숲 속에서 은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집 안을 비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따뜻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을 더 찾아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은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USB 속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1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떠났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대나무 숲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거네요. 그녀는 각오를 다지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은희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지훈의 진짜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3시, 은희는 시내에 있는 낡은 여관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특별한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여관 뒷골목에 철문을 열고 들어간 은희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어요. 특별한 패턴으로 벽돌을 누르자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15년 만에 들어서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컴퓨터, 통신 장비, 무기들, 그리고 수많은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희는 먼지를 털어내며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꽂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했다니. 파일 안에는 상상 이상의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부 고위 관리들의 뇌물수수 내역, 대기업과의 불법 유착 관계, 해외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현재 대통령까지 연루된 비자금 조성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말 나라가 뒤집힐 거야. 은희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파일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한 문서였습니다. 라이브러리안 제거 작전 진행 상황.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암호명이 적힌 문서였거든요. 문서를 열어보니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감시해온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로 살아온 모든 날들이 감시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표 아들인 이지훈을 이용한 이은희 제거. 방법 아들을 인질로 잡아 자발적 출연 유도. 최종 목표 USB 회수. 국 모자 동시책. 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이가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질이었던 거예요. 그때 안전가옥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은희는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여관 입구에 또다시 검은 차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찾았다고? 은희는 놀랐어요. 자신의 행적을 너무 빠르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이유도 없었어요. 은희는 안전가옥의 무기함을 열었어요. 15년 전 그녀가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권총, 단검, 최루가스, 그리고 폭발물까지. 오랜만이네. 은희가 중얼거리며 권총을 집어 들었어요.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USB 속의 모든 자료가 전국의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동시에 전송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은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여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켰어요. 내 이름은 이은희. 암호명 라이브러리 아니다.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15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이은희가 깨어났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곧 마지막 개결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과연 은희는 이들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지우는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들려주세요. 철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안전가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아들 지훈이었거든요. 지훈아. 은희가 소리쳤어요. 너 괜찮니?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의 뒤로 나타난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라이브러리안.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조직의 새로운 책임자.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 은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때문에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훈아,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니? 은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제 그만 끝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지쳤어요.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씀드리죠. 김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지훈 씨는 우리의 협력자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지훈이는 인질이라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랬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듣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외에서 사업하면서 성공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런 평범한 삶을요. 지훈아. 하지만 엄마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라이브러리 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항상 감시받고 의심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요.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거죠.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USB를 넘기면 지훈 씨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고요. 라이브러리안과는 완전히 무관한 새 삶을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은희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지를요. 알겠다.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USB를 줄 테니 지훈이만은 놔줘. 하지만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USB를 넘긴다고 해도 당신이 살아있는 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훈이를 모아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김 과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애초에 모자를 모두 제거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라고요? 지훈이 김 과장을 돌아보았어요. 저를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신을 협조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라이브러리 안에 혈육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엄마. 지훈이 은희를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괜찮다. 지훈아. 은희가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녀는 김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USB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훈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그 후에 USB를 드릴게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 드리겠습니다. 은희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지훈아, 엄마를 믿어.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지훈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결국 죽을 운명이었으니까요. 과연 은희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떤 마지막 수를 꺼내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전을 예상하시나요? 은희는 USB를 꺼내며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럼요. 김 과장이 USB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5년간 골칫거리였던 라이브러리 안을 드디어 처리할 수 있게 됐네요. 하지만 은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 그 USB가 원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은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도서관 사서였어요. 정보를 정리하고 복사하고 백업하는 게 제 전문이었죠. 하나뿐인 중요한 자료를 보관할 만큼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자료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죽으면 은희가 손목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자동으로 모든 언론사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은희가 시계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제 심장이 멈추면 30분 후에 자동 전송됩니다. 정말로 시계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김 과장과 부하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간단해요.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와 지훈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 전송을 취소해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은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김 과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어차피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전송부터 막읍시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은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실 제가 또 거짓말을 했네요. 뭐가 또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자동 전송 시간이요. 은희가 시계를 다시 보였어요. 실제로는 5분 후예요. 그리고 이미 2분이 지났고요. 김 과장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라고? 그럼 지금 당장. 맞아요. 은희가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하실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짓말. 폭탄의 타이머는 제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30초 후에 터져요. 은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미친.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그때 위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김 과장이 당황했어요. 제 오랜 동료가 있거든요. 은희가 설명했어요. 제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뒀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지훈아. 은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김 과장이 권총을 뽑아들며 소리쳤어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지하실로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어요. 무기를 버려라. 김 과장과 부하들은 포위된 상황에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희는 시계의 타이머를 해제하며 안도했어요. 물론 폭탄은 거짓말이었지만 자동 전송 장치는 진짜였거든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해한다, 지훈아. 은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미안해. 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은희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김 과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화에서 진짜 결말이 공개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다시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도서관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과 그의 조직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은희가 공개한 자료들로 이내 정부 고위층 여러 명이 구속되었고 관련 기업들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은희는 더 이상 조용한 시골, 도서관, 사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배신한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격려했어요. 지금 지훈이는 시민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거였어요. 엄마, 지훈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신문 봤어요. 김 과장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대요. 그래, 다행이네. 은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자. 하지만 은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지훈이가 간 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국민제보센터라는 웹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은희가 새로 만든 사이트였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부패를 제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은희가 그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안이 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라이브러리안으로요. 오늘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숨겨진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은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갈고 닦은 정보 분석 실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민수예요. 전화 속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 도서관에서 공룡책을 좋아하던 그 아이였어요.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선생님 덕분에 책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신문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도 기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진실을 찾아내는 기자요. 은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키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도서관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서가를 바라보며 은희는 중얼거렸어요. 책은 사람을 살린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어요. 15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은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도서관의 어둠은 걷혔지만 진실을 밝히는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서관의 어둠 완결. 이은희 사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언제였나요? 은희와 지훈이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댓글로 소통해요.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감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스릴러 스토리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로운 에피소드 업로드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르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제작해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